독일 동부 튜링헨주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에어프루트. 독일 중세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제 석품을 받은 유서 깊은 기독교 도시입니다. 하지만 올 들어 이 평화로운 도시에 독일 전역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도시의 첫 이슬람 사원 신축 허가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공터.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들이 이곳에 사원을 지으려 하자 일부 시민과 정치인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100명 남짓 수용 가능한 작은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었지만 연일 집회가 벌어지는 등 반대 움직임은 거셌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이슬람 확산을 방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Und als Partner einer etwaigen Bürgerinitiative und eines etwaigen Bürgerbegehrens AfD Nein zur Moschee. 무슬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일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이유로 사원 신축을 허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Ja, natürlich wir haben in Deutschland Religionenfreiheit, welche im Grundgesetz verankert ist. Und warum dürfen nicht Muslime hier Moscheen bauen? 논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까지 찬반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종교 갈등에 휩싸인 것입니다. Moscheebau, den finde ich eigentlich okay, denn es leben ja viele Menschen hier, die dem Glauben angehören. Das passt nicht zu uns. Wenn die Türken die Moschee wollen, dann sollen sie wieder in die Türkei gehen. Das ist meine Meinung. 논쟁이 언론을 통해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슬람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극우 정당 AfD는 더 나아가 반이슬람 정강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슬람은 독일의 일부가 아니라는 문구를 자신들의 정강에 명시한 것입니다. Der Islam, und ich ergänze, die wesentlichen islamischen Rechtsschulen mit ihrem politischen Verständnis gehören nicht zu Deutschland, weil sie mit der freiheitlich-demokratischen Grundordnung nicht vereinbar sind. 무슬림들이 많이 모여 사는 베를린 북부의 베디. 머리에 히잡을 두른 여성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초등학교 교사 지원을 했다가 교육당국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히잡을 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교사의 히잡 착용은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향성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Gerade weil die Religion heutzutage so viel heftiger Auseinandersetzungen auslöst, finde ich, sollte die Schule ein absolut neutraler Ort sein. 하지만 무슬림들은 옷마저 차별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히잡 착용 논란은 학교와 법원 등 독일 전역의 공공기관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Mein Land hier, Deutschland, ja. Ja, ob mit Kopftuch oder nicht. Aber muss man von trennen, ob eher gut oder nicht. 이처럼 일상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는 반이슬람 정서는 반난민 정서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물밀듯 밀려온 난민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 출신인 탓에 이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자연스레 반이슬람 감정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Immer mehr Menschen in Deutschland haben ein ungutes Gefühl, ein unsicheres Gefühl gegenüber dem Islam, vor allem weil die Zahl der Flüchtlinge so stark gestiegen ist. 하지만 오래전부터 독일에 정착한 많은 무슬림들은 자신들 역시 독일 국민이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Und insbesondere tut uns leid, wenn jemand das angeblich tut im Namen von Religion. 올해 유로 2016 4강에 오르며 축구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한 독일 대표팀. 전문가들이 꼽는 독일팀의 최대 강점은 바로 통합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Die deutsche Fußballnationalmannschaft ist eine der besten Beispiele für gelungene Integration. Bei uns kommt es auf Leistung an und nicht auf die Herkunft eines Spielers oder an welche Religion er glaubt. 독일 내 무슬림은 약 400만 명,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합니다. 동서독의 오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이 이제는 무슬림들을 포용해 또 다른 통일을 이뤄내야 하는 새 과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테러에 대한 공포와 타 종교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독일 축구처럼 슬기롭게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 에어프루트에서 이민우입니다.
네, 독일은 과거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라는 역사적 과오가 있어서 사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포용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독일조차도 이슬람 공포증을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더욱더 큰 문제는 이제 IS가 등장하면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독일로 유입되는 난민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중해를 둘러싸고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의 수가 약 1,000만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이요. 독일로 들어온 난민의 수가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메르켈 수상이 워낙 난민 정책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독일 인구의 1%가 넘는 난민을 한 해에 수용했다.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메르켈 총리도 굉장히 난감한 것이 지금 무슬림 난민에 의한 범죄가 사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새해 벽두부터 아주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독일의 쾰른에서 집단 성범죄가 있었죠. 그때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지금 용의선상에 올려져 있는 사람 수가 한 2,000명 가량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슬림들에 대한 이제 독일인들의 어떤 그 전반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흉흉해지고 또 주민들과 무슬림 간의 어떤 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나 또 위협이 비단 독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프랑스의 경우도요. 지난해부터 12차례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또는 위협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이제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은 무슬림들의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한 유럽 전체 EU 내에 2,0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2050년 정도 되면은 약 4천만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용어가 있어요. 유라비아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아라비아화 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기저에 뭐가 있냐면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취직을 못하죠. 또 소득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민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민들이 대부분 저학력이거든요. 그럼 무슨 일을 하냐면 그냥 단순 생산직이라든지 저임금 서비스업 같은 데를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직업을 잃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고생해서 지금까지 세금 내고 이런 거 해놨는데 모든 복지 혜택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용되어지고 있다. 프리라이드.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이용한 정치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놀라운 게 페기다라고 이제 반무슬림, 반이민 단체인데 얼마 전부터 이제 정당을 설립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홀로코스트의 기억 때문에 극우 정당이 발붙이기 좀 힘든 곳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 세계 경제 위기 또 유럽의 어떤 경기 침체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평범한 무슬림 2세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들이 워낙 이제 유럽 사회에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악한 빈민가 이런 데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교육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육 제대로 못 받죠. 그러니까 사회 진입 제대로 못하. 또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잘 안 돼요. 일례로요. 프랑스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한 20%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근데 무슬림의 청년 실업률이요 40%나 돼요. 무슬림 2세들의 청년 실업률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직업을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또 IS의 어떤 홍보나 선전에 쉽게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이 2세들은 자기가 지금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인이고 유럽인인데 왜 내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해서 이제 자신들의 울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유럽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미 그 사회에 녹아들어서 살고 있고 굉장히 조화롭게 살고 있거든요. 일부 정말 사회 불만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글쎄요, 대부분의 그 무슬림들도 굉장히 피해자다라고 보여지는 게 자꾸 부정적인 인식이 퍼지게 되면은 이들도 같이 차별을 당하게 되잖아요. IS가 유럽에 또 서방 사회 테러하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공포증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테러를 가하게 되면은 이슬람 공포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들 젊은이들이 IS에 가입을 하거나 또 IS에 한해 연계해서 또 테러를 발생시키는 이런 악순환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로 IS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잇따라 벌이고 있는 테러들로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가 더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정답일지는 조금 더 깊고 또 다각적인 고민, 또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주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더 정확하고 또 깊이 있게 준비해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